첫 번째 나눠볼 만한 이야기는 그 축구협회 관련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둡게 시작하는군요. 네, 기왕 어두운 거 한번 뭐 금요일이니까 다들 한잔하고 계시죠? 뭐 봄도 왔고 꽃도 폈고 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기 관련해서 전해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일단은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회가 열렸는데 보통 이 이사회에서 이제 인선을 발표를 하는데 인선 발표가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네, 뭐 일임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회장에게 일임한다. 회장이 일임한다. 네, 네. 정기 대의원 총회였고요. 정기 대의원 총회. 대의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각 지역 축구 협회장 그리고 이제 전임 집행부 때 임원들, 뭐 부회장, 이사 그리고 이제 K리그 1 12개 팀의 각 대표이사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이제 34명의 대의원이 있는데 25명이 왔고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인준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보통은 정기 대의원 총회 부임하고 선임되고 나서 첫 번째 이 총회 때 누구와 함께 일하겠습니다라면서 이제 집행부를 확정을 해서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오늘 그 내용 없이 이제 감사 두 분만 확정됐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이제 집행부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로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자신에게 비판을 했던 이제 젊은 축구인들까지도 품는 일종의 탕평책 인사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다. 그 이제 축구협회에 대한 이제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보수적이다, 뭐 그리고 행정력이 떨어진다, 뭐 소통 능력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좀 꽉 막혔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줘서 아마도 이번에 좀 젊은 축구인들을 많이 대거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영입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그런 비판도 해요. 밖에서 쓴소리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같이 일하자고 할 때 들어가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진짜 뭐 축구인의 자세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약간 그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정몽규 회장이 이미 지난 12년 동안 엔간한 가능성 있는 행정 일을 하고 싶어하는 유망한 축구인들은 다 갖다 썼습니다. 그렇죠. 네.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이천수, 현영민 뭐 이 정도 세대들도 다 썼고요. 그 위에 홍명보, 김판곤 즉시 전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원 투수들까지도 다 동원해가지고 지난 12년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결국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뭐 다 알겠죠. 그 안에서 겪은 뭐 최소 2년에서 길게는 뭐 3, 4년씩 했었으니까 무엇이 문제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상 얘기 드리지만 답은 하나예요. 정몽규 회장 스스로가 변화하고 바뀐다는 거를 약속하고 다짐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던 축구인들이 반대했던 축구인들이 좀 희망을 찾지를 못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당선이 됐는데 물러나라 이건 좀 현실성이 없고 뭐 이를테면 젊은 축구인을 영입하고 싶으면 뭐 전권을 준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약속이 있어야 그나마 이가 들어갈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최소 하나는 성립이 돼야죠. 일단 하나. 그러면은 제가 진짜 들어가가지고 소신 있게 혹은 제가 꿈꿔왔던 뭔가의 계획을 펼칠 수 있는 판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나한테 권한을 달라.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뒤에서 서포트를 해달라. 근데 사실 정몽규 회장의 지난 12년 동안에 그렇게 해드리죠라고 했지만 막상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누가 다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꿈꾸는 왕자님께서 다 하셨죠. 그러니까 볼 때는 지금은 말은 무슨 가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서 축구인들이 실질 행정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말로만 또 그렇게 공약이니까 하고 끝나는 거 아닐지? 감독 선임, 뭐 어떤 행정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 자칭 정 과장님께서 다 할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게 아니라면은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우로서. 왜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4기 정몽규 집행부가 접촉해 온 많은 인물들 박지성, 이영표 이런 축구인들 사실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그렇겠죠.
뭐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방송을 4개, 5개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대충 이제 그 정도 스타들의 어떤 출연료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전무이사 소위 이 축구협회에서 가장 노른자 자리라고 하는 전무이사에게 책정해 있는 연봉이 가장 많았던 게 2억 5천이었고 적었던 건 1억 5천까지 떨어진 게 있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많은 대중들로부터 야, 너 그렇게 뭐 비판하고 뭐 하더니 결국은 거기에 붙어 먹네? 이런 시선까지도 감내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그 나를 버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대우도 예우도 사실은 뭐 큰 돈이긴 하죠. 네. 2억 5천 정도 받는다고 하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들이 상근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몽규 회장이 그 말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축구를 위해 봉사하시죠. 봉사는 혼자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요. 전무이사 정도 되는 자리면은 한국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제가 볼 때는 A 대표팀 감독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 자리에 일을 잘할 사람이 오지. 안 그러면은 지금 일할 거리 없는 사람밖에 안 와요. 그 자리는. 자 축구협회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은 근데 진짜 그 쓴소리 듣고 싶으면 박문성 정도는 데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진정한 탕평책이지. 그러니까 진정한 탐평책이지. 가서 박문성, 박주호를 전무이사 2명 앉혀놓고 그 두 분들이라면은 축구협회도 면이 서고 설사 연봉을 안 줘도 오실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아니 그건 주는 건 줘야죠. 그건 아닌가? 네, 주는 건 줘야죠. 저는 제가 이제 보도된 내용하고 제 취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단 부회장은 그래도 지금 구색을 조금 맞춰가고 있는 단계예요. 일단 의회에 한 분이 마지못해 수락을 했습니다. 부회장? 네, 부회장직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분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비상근 부회장을 아마 맡게 될 것 같아요. 비상근으로? 이것도 처음에는 축구협회에서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위원장, 상근 기술위원장 해달라. 박항서 감독 못한다. 나 베트남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상근 못한다. 그럼 상근 부회장은 어떠신가? 상근 못한다고 내가 했는데 그럼 비상근 부회장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힘든데 이거 하다가 몇 번을 설득을 하니까는 마지못해 이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지금 임원급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근호 전 선수 이근호 전 선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 몇몇 이제 인물들 같이 선거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용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약간 좀 축구인들의 큰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오 영향력. 우리가 김효경 기자 여러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원망을 사잖아. 아니 저희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물밑에서도 얘기가 좀 흘러나왔는데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사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역할을 한 분들이 있어요. 지도자 협의회하고도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손을 잡고 막 했는데 이제 여러 그런 부분에서의 목소리들 지역 협회장들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내면서 좀 반대에 많이 부딪혀 있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사회 총회에서는 무산이 됐고 언제쯤 이게 구색이 맞춰질까요? 일단 위임을 정몽규 회장에게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인사에 대한 인준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원하는 사람으로 데려오십시오. 달리 얘기하면은 지금 아무도 못 데려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라도 빨리 좀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건가? 나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근데 이게 속도를 안 낼 수는 없는 게 원래 선거가 1월에 진행이 돼가지고 2월부터 집행부가 출범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행정공백이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2달 이상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구성은 평시보다는 더 빨리
해결을 해야 밀린 일들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도 본격적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런데 이게 계속 밀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부분도 뒤처진다는 얘기니까 네. 우려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역설적이네요. 그 일반 대중의 여론과 달리 축구계에서는 많은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일할 사람을 쓰려면 또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그 욕먹고 있는 배에 함께 타긴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적인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 그 욕먹고 있는 배에 자기도 타기 싫은 거죠. 그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까 그 우리가 처음에 지적했던 서우정 기자가 그 일각에서의 비판들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욕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 당사자 네, 입장에서도 그럼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려 이미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용 가능한 최상위 인재들은 정몽규 회장이 이미 다 한 번씩 불러들였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 실체를 확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박주호, 박문성 갑시다. 네,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방송에서 초치기 전문인데 박주호, 박문성 이거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고 이거는 정말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묘수라고 저는 생각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전무이사, 전무이사 그리고 우리 앞서서 이임생, 뭐 정혜성 이런 분들이 하셨던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아저씨 뭐예요? 강사 쪽 일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협회 내에서 네. 대언론 교육 이런 거 하시나? 뭐 그런 거는 그 전에 좀 네.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네. 계속 활용을 할 거라고는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그런데 결국 그 자리로 올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뭐 저희가 지금까지 종합한 축구인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트로피 컬렉션처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소모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구색 맞추기잖아요 사실 그 사람을 그럼요. 갖다 썼던 게 지금 제가 자꾸 박문성 해설위원이랑 이제 박주호 선수 얘기하니까 그 달순의 유튜브 망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 축구협회 회의를 달순의 유튜브에서 하면 되지 생방송으로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저는 왜 소통하겠다며 다 보여주고 저는 의견 그래서 듣고 이 지경으로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예 그 인사에 대한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축구인들을 누굴 데려와서 전무이사 시키고 뭘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인물을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축구계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행정 일을 잘할 것 같은 분, 조직에 대한 그런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좋은 축구에 관련된 일을 안 했어도 뭐 스포츠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 그런 뭐 역량을 보여준 분을 데리고 오고 축구인들은 뭐 아까 박항서 감독처럼 박항서 감독 같은 비상근 축구인처럼 뭐 중지를 모아가지고 회장에게 이런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일을 축소시키고 뭐 그렇게라도 일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렇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름값 있는 축구인 누구 없냐 추천해달라. 자기가 다 갖다 써놓고 뭘 이제 와서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어왔는데 추천 좀 해볼 사람이 있냐? 없어 진짜. 왜냐하면 이근호 뭐 아니면 최근에 은퇴한 구자철 네. 이런 이제 축구인들은 조금은 경험이 더 필요한 세대고 없습니다 진짜. 지난주에도 사실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런 시도를 지금이 가장 해봐야 할 만한 그렇죠. 시기가 아닌가 싶긴 적기죠 한데요. 뭐.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딱 좋은 기회죠. 네, 그때 이건 기자도 영국 축구협회는 회장은 보통 이제 얼굴 마담이고 그 밑에 있는 CEO가 사실은 전문 경영인이 있다고. 전무이사직이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 경영인 축구하고 뭐 관련이 있든 없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런 식의 시도를 해야죠. 사실 우리 대표팀이 보면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좀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뭐 홍보나 경영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는 게 사실 축구협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이런 대형 기획사 이런 데들 보면은 그런 쪽 그렇죠. 관련된 전문 역량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한 분들 스카우트해서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MBA 출신도 엄청 많아요. 경영이나 네. 회계 책임자분들을 많이 맞아요, 데려가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시야를 갖고 계속 인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축구인들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허비할 건지. 네. 예, 답답합니다. 야구 단장 출신 닥터리오 부릅시다 하는데. 아니, 저는 저것도 좋은 네. 사고 전환이라고 생각돼요. 네. 유 단장님 같은 분 뭐 잘 하셨었잖아요. 네. 축구가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또 사람을 조직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저런 분을 과감하게 등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단장님 실제로 하실지 모르지만. 야구계에 계시다가 축구계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축구 연맹 뭐 이런데 보면 계시거든요. 네. 옛날에 대구가 이제 대표이사분이 삼성 라이온즈 사장 아, 그렇죠. 네, 네. 단장하셨던 그런 분도 오셨었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전문 경영인을 데려온 거네요. 네. 그러시면 진짜 맞네. 저와 저의 미니진 미니진도 요새 좀 그 직장을 잃을 위치에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